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 안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지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사주명리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을 비추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행복 전도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정덕희 씨의 삶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그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의 경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이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어째서 그토록 거센 풍파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성이라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여성에게 직업,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적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녀의 사주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 현인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삶은 바로 이 관성이 상징하는 명예, 즉 학력 문제와 남성 편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학력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신뢰와 지혜를 팔던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 주지 스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정화일간, 즉 작은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함과 정열을 상징하지만 사주의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을 만나면 정임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의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운명처럼 그 주지 스님을 만났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으며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던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학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준 돈이라며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스님은 자발적인 시주였다며 맞섰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세간에 알려지며 그녀의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몰아친 2007년은 바로 그녀의 운이 바뀌는 교훈기였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와 시련을 겪곤 합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에는 인미 기문관살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문관살이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고 집착이 강하며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어두운 집착과 편집증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운이 좋을 때에는 남다른 카리스마와 직관력으로 작용하여 큰 성공을 안겨주지만 운이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미기문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개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적인 직감과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 기문관살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예민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송에서의 모습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배우자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지나치게 강했던 명예욕과 남성운, 그리고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기문관살이라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행보 멘토였던 그녀는 그렇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질문을 던진 웃음 전도사 최윤혜 씨의 비극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늘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2010년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외도 문제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사술 원진과 술의 천문, 그리고 천라지망이라는 기운들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원진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며 천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운으로 영적인 재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에 처진 그물이라는 살입니다. 이 기운이 사주에 강하게 작용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사주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시달렸음을 암시합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은 내면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늘 웃는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깊은 침묵과 우울감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0년, 그녀의 운세에는 병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자신의 생명력, 건강, 그리고 의식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명력과도 같은 병화 식신이 진토라는 운을 만나 묘지 즉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기운이 무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사가 만나면서 지망, 즉 땅의 그물이 또다시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 이 사방을 옥죄고 자신의 생명줄마저 무덤에 갇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거대한 운명의 그물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항상 행복을 외치던 그녀의 삶이 이토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과 운명의 불가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두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의 특성과 인생의 사계절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다가올 파도를 지혜롭게 넘고 내면의 결핍을 채워나가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행복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좋을 때는 겸손하며 어려울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 안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지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사주 명리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을 비추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행복 전도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정덕희 씨의 삶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그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의 경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이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어째서 그토록 거센 풍파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성이라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여성에게 직업,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적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녀의 사주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 현인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삶은 바로 이 관성이 상징하는 명예, 즉 학력 문제와 남성 편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학력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신뢰와 지혜를 팔던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 주지 스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정화일간, 즉 작은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함과 정열을 상징하지만 사주의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을 만나면 정임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의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운명처럼 그 주지 스님을 만났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으며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던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학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준 돈이라며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스님은 자발적인 시주였다며 맞섰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세간에 알려지며 그녀의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몰아친 2007년은 바로 그녀의 운이 바뀌는 교훈기였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와 시련을 겪곤 합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에는 인미기문관살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문관살이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고 집착이 강하며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어두운 집착과 편집증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운이 좋을 때에는 남다른 카리스마와 직관력으로 작용하여 큰 성공을 안겨주지만 운이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미기문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개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적인 직감과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 기문관살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예민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송에서의 모습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배우자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지나치게 강했던 명예욕과 남성운, 그리고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기문관살이라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행보 멘토였던 그녀는 그렇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질문을 던진 웃음 전도사 최윤혜 씨의 비극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늘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2010년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외도 문제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사술 원진과 술의 천문, 그리고 천라지망이라는 기운들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원진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며 천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운으로 영적인 재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에 처진 그물이라는 살입니다. 이 기운이 사주에 강하게 작용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사주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시달렸음을 암시합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은 내면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늘 웃는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깊은 침묵과 우울감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0년, 그녀의 운세에는 병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자신의 생명력,
건강, 그리고 의식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명력과도 같은 병화식신이 진토라는 운을 만나 묘지 즉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기운이 무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사가 만나면서 지망, 즉 땅의 그물이 또다시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 이 사방을 옥죄고 자신의 생명줄마저 무덤에 갇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거대한 운명의 그물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항상 행복을 외치던 그녀의 삶이 이토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과 운명의 불가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두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의 특성과 인생의 사계절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다가올 파도를 지혜롭게 넘고 내면의 결핍을 채워나가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행복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좋을 때는 겸손하며 어려울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 안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지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사주 명리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을 비추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행복 전도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정덕희 씨의 삶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그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의 경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이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어째서 그토록 거센 풍파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성이라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여성에게 직업,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적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녀의 사주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 현인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삶은 바로 이 관성이 상징하는 명예, 즉 학력 문제와 남성 편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학력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신뢰와 지혜를 팔던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 주지 스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정화일간, 즉 작은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함과 정열을 상징하지만 사주의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을 만나면 정임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의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운명처럼 그 주지 스님을 만났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으며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던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학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준 돈이라며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스님은 자발적인 시주였다며 맞섰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세간에 알려지며 그녀의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몰아친 2007년은 바로 그녀의 운이 바뀌는 교훈기였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와 시련을 겪곤 합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에는 인미기문관살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문관살이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고 집착이 강하며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어두운 집착과 편집증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운이 좋을 때에는 남다른 카리스마와 직관력으로 작용하여 큰 성공을 안겨주지만 운이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미기문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개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적인 직감과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 기문관살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예민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송에서의 모습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배우자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지나치게 강했던 명예욕과 남성운, 그리고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기문관살이라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행보 멘토였던 그녀는 그렇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질문을 던진 웃음 전도사 최윤혜 씨의 비극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늘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2010년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외도 문제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사술 원진과 술의 천문, 그리고 천라지망이라는 기운들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원진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며 천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운으로 영적인 재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에 처진 그물이라는 살입니다.
이 기운이 사주에 강하게 작용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사주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시달렸음을 암시합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은 내면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늘 웃는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깊은 침묵과 우울감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0년, 그녀의 운세에는 병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자신의 생명력, 건강, 그리고 의식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명력과도 같은 병화 식신이 진토라는 운을 만나 묘지 즉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기운이 무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사가 만나면서 지망, 즉 땅의 그물이 또다시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 이 사방을 옥죄고 자신의 생명줄마저 무덤에 갇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거대한 운명의 그물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항상 행복을 외치던 그녀의 삶이 이토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과 운명의 불가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두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의 특성과 인생의 사계절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다가올 파도를 지혜롭게 넘고 내면의 결핍을 채워나가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행복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좋을 때는 겸손하며 어려울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 안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지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사주 명리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을 비추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행복 전도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정덕희 씨의 삶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그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의 경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이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어째서 그토록 거센 풍파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성이라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여성에게 직업,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적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녀의 사주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 현인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삶은 바로 이 관성이 상징하는 명예, 즉 학력 문제와 남성 편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학력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신뢰와 지혜를 팔던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 주지 스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정화일간, 즉 작은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함과 정열을 상징하지만 사주의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을 만나면 정임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의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운명처럼 그 주지 스님을 만났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으며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던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학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준 돈이라며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스님은 자발적인 시주였다며 맞섰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세간에 알려지며 그녀의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몰아친 2007년은 바로 그녀의 운이 바뀌는 교훈기였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와 시련을 겪곤 합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에는 인미기문관살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문관살이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고 집착이 강하며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어두운 집착과 편집증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운이 좋을 때에는 남다른 카리스마와 직관력으로 작용하여 큰 성공을 안겨주지만 운이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미기문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개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적인 직감과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 기문관살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예민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송에서의 모습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배우자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지나치게 강했던 명예욕과 남성운, 그리고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기문관살이라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행보 멘토였던 그녀는
그렇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질문을 던진 웃음 전도사 최윤혜 씨의 비극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늘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2010년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외도 문제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사술 원진과 술의 천문, 그리고 천라지망이라는 기운들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원진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며 천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운으로 영적인 재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에 처진 그물이라는 살입니다. 이 기운이 사주에 강하게 작용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사주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시달렸음을 암시합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은 내면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늘 웃는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깊은 침묵과 우울감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0년, 그녀의 운세에는 병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자신의 생명력, 건강, 그리고 의식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명력과도 같은 병화 식신이 진토라는 운을 만나 묘지 즉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기운이 무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사가 만나면서 지망, 즉 땅의 그물이 또다시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 이 사방을 옥죄고 자신의 생명줄마저 무덤에 갇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거대한 운명의 그물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항상 행복을 외치던 그녀의 삶이 이토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과 운명의 불가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두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의 특성과 인생의 사계절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다가올 파도를 지혜롭게 넘고 내면의 결핍을 채워나가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행복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좋을 때는 겸손하며 어려울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 안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지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사주 명리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을 비추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행복 전도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정덕희 씨의 삶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그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의 경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이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어째서 그토록 거센 풍파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성이라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여성에게 직업,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적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녀의 사주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 현인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삶은 바로 이 관성이 상징하는 명예, 즉 학력 문제와 남성 편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학력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신뢰와 지혜를 팔던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 주지 스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정화일간, 즉 작은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함과 정열을 상징하지만 사주의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을 만나면 정임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의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운명처럼 그 주지 스님을 만났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으며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던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학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준 돈이라며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스님은 자발적인 시주였다며 맞섰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은 세간에 알려지며 그녀의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몰아친 2007년은 바로 그녀의 운이 바뀌는 교훈기였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와 시련을 겪곤 합니다. 특히 그녀의 사주에는 인미기문관살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문관살이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고 집착이 강하며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어두운 집착과 편집증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운이 좋을 때에는 남다른 카리스마와 직관력으로 작용하여 큰 성공을 안겨주지만 운이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집착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미기문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개코, 기질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적인 직감과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 기문 관살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예민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송에서의 모습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배우자를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지나치게 강했던 명예욕과 남성운, 그리고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기문관살이라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행보 멘토였던 그녀는 그렇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질문을 던진 웃음 전도사 최윤혜 씨의 비극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늘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2010년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외도 문제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녀의 사주에는 사술 원진과 술의 천문, 그리고 천라지망이라는 기운들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원진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며 천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운으로 영적인 재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에 처진 그물이라는 살입니다. 이 기운이 사주에 강하게 작용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사주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시달렸음을 암시합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은 내면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늘 웃는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깊은 침묵과 우울감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0년, 그녀의 운세에는 병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주에서 식신은 자신의 생명력, 건강, 그리고 의식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명력과도 같은 병화 식신이 진토라는 운을 만나 묘지 즉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기운이 무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사가 만나면서 지망, 즉 땅의 그물이 또다시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 이 사방을 옥죄고 자신의 생명줄마저 무덤에 갇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거대한 운명의 그물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항상 행복을 외치던 그녀의 삶이 이토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과 운명의 불가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두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잠재된 기운의 특성과 인생의 사계절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다가올 파도를 지혜롭게 넘고 내면의 결핍을 채워나가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행복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좋을 때는 겸손하며 어려울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현자들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 안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지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두 인물의 삶을 통해 사주 명리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을 비추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행복 전도사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방송인 정덕희 씨의 삶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난 그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을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의 경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이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어째서 그토록 거센 풍파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관성이라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여성에게 직업, 명예, 그리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적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녀의 사주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며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옛 현인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삶은 바로 이 관성이 상징하는 명예, 즉 학력 문제와 남성 편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학력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신뢰와 지혜를 팔던 그녀에게 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 주지 스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문제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정화일간, 즉 작은 촛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함과 정열을 상징하지만 사주의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을 만나면 정임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정화일간의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관성과 직접적으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행사장에서 운명처럼 그 주지 스님을 만났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으며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던 그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학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